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250만 더불어민주당의 파견 일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가족들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절대 공적 권한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인의 뜻이 이러하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정 역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여당을,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가 속인데요. 이거 너무 어렵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자유란 많이 가진 자, 힘이 센 자들의 폭력적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유여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고리 사채업자에게 간을 내주면서까지 고리를 주면서 돈을 빌릴 자유,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공평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화국입니다. 출발점이 동일한 데 누군가는 벤츠를 타고 출발합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도보로,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출발하는데 출발점이 동등하다고 그게 평등한 나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연대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계층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남녀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대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우리 주변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따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격려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 장면을 함께 시청하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맵시다. 우리 앞에는 한 대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질 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한 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잡고 잘못 가는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우리의 세금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추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 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위해서 5시간씩 6시간씩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지지자 당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저들의 저 역주와 폐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 모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여러분의 그 헌신에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퍼포먼스를 위해서 앞에 가서 많은 분. 아, 또 햇빛이지.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 기동대 대기대장 원내대표 박창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두 뭉쳤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혹시나 기대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로 끝났습니다. 끝내 해명대원 특검법은 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집권 여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정과 상식을 외면했습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을 배신한 반국민적 대통령,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대통령, 이것이 공정과 상식의 가면 뒤에 감추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 아닙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정황이 해명된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회수 당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일에 걸쳐 한덕수 국무총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대통령실 인사와 여당 의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범인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왜 범인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길을 쓰고 특검법을 거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마저 거부한 대통령,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린 대통령, 특검법이 폐기되니까 기분 좋다고 술판 거리는 대통령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지만 민주당은 국민과의 의리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진상규명팀 부단장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특검이 거부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조차도 자신들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법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게 수사를 무작정 맡겨놓자는 그 말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현재 이 사건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여러분, 재해병 승직 사망 사건 그 자체는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재판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외압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수사하고 기소가 진행되는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모아야 됩니다.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에만 수사를 맡기는 거, 그것이 가닥지나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상식에 통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는 짓에 우라통이 터져서 이 자리에 오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이자 최고위원 박정현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그 우리는 또 이 도로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못된 대통령 만나서 국민들의 걱정과 국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민들 지금 속이 아닙니다.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펄펄 끓어서 오늘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뜨거운 분노를 용산을 향해서 한번 함성으로 외쳐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함성 시작! 네, 이제 조금 풀리십니까? 안 풀리시죠? 네, 우리의 함성은 계속될 것이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함성을 함께 지를 우리의 동지들이 어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지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긍정평가가 21%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70%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경로를 촉발시킨 자가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여러 차례 여러 명에게 전화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의 의병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이 시대의 참 의병이 되어서 민생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리고 공정과 상식이 넘쳐나는 국민주권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 조선의원으로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수사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핵사이다 최고위원 서영교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존경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모두 함께 오셨습니까? 윤석열 수사로 오셨습니까? 해병 대원들 구하러 오셨습니까? 민주주의 지키러 오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한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임성근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임성근 처벌하면 안 되고 박정훈 항명수괴죄 만들어라 이렇게 전화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주범이 누굽니까? 스타카토로 대답해 주십시오.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주범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 해병을 구해야지 우리 해병이 사망하는 사건을 방치하고 그것을 수사한 수사단장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행동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해 위헌입니다. 불법하고 위헌하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다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불법하고 위헌하면 탄핵 대상이라는 법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 수사받고 특검 추진해서 모든 것 공정하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힘찹니다.